네, 그러면 이어서 해외 선물 옵션을 어떻게 이용해야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런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역추세 매매는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인의 사람의 심리가 어떤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잠깐 조정은 오겠지 하면서 들어가고 싶거든요. 저는 그걸 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확실한 뷰가 있어서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정하고 짧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득을 봤을 때 어느 정도에서 멈출 수 있어야지 그걸 계속 들고 있다가는 다시 추세가 지속되면서 크게 잃거나 벌은 걸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역추세 매매 자체가 조그만 조정의 폭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소탐 대실이 되기 쉽습니다. 조금 먹으려다가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불리한 싸움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남들은 그냥 추세 타서 편하게 먹고 있는데 나는 괜히 여기 추세에 저항하다가 벌지도 못하고 얼마 벌지도 못하고 크게 잃고 이러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크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후에 매매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현물이 가능한 종목들 예를 들면 뭐 지수를 이용한 뭐 나스닥 선물 같은 걸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현물로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냥 롱 포지션이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나스닥이 추세를 타고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버는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숏을 쳤다가 잃게 되면은 남들은 그냥 주식 가지고 있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괜히 돈을 잃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벌고 있는 상승장에서 나만 돈을 잃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더 배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내동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1번에 특히 숏 포지션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자산이 이제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그 달러로 표기되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로 따졌을 때 롱이냐 숏이냐 했을 땐 당연히 롱이 1%라도 더 우세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역추세 매매는 짧게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숏 포지션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중 조절인데요. 사실 여기 제가 써놨듯이 전체 자산의 10%만 선물을 매수해도 자산의 2배를 현물 매수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면 레버리지가 20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만 매수해도 본인이 가진 자산의 2배에서 4배를 현물 매수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미 남의 돈을 제 자산의 300%를 빌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물은 최대 손실폭이 정해져 있지만 선물은 계약수에 비례해서 지속 손실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떤 주식을 사면 100만원치 샀다고 하면 최대 잃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100만원입니다. 근데 그 100만원을 사실 더 잃나요? 그 100만원을 잃는 경우는 상장 폐지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식이 빵프로까지 됩니까? 그런데 선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A 종목을 가지고 이게 청산되지 않기 위해서 손실이 발생해도 계속 돈을 채워놓고 하다 보면 원래 샀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 조심하고 손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해외 선물 옵션에 들어갈 때 손절 기준점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어떤 지점에 왔을 때 걱정돼서 두려워서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 지점이 오면 나는 손절해야지 하고 들어가고 이 지점이 오면 나는 추가 매수해야지 하고 들어가야지 이성적인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준을 설정 안 해놓고 그냥 좋아 보인다, 자리 좋아 보인다 하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내 생각과 반대로 가면은 더 사야 될 지점에서 더 팔 수도 있고 팔아야 될 지점에서 더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걸 미리 정해놓고 그걸 실천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 뷰가 틀렸을 땐 왜 뷰가 틀렸는지 복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아주 고수가 아닌 이상 옵션 매도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매수도 없어도 되는 소액으로만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옵션으로 돈을 벌려면 방향뿐만 아니라 그 타이밍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 매수로 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돈만으로 하거나 아니면 해칭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옵션 매도는 벌 확률은 되게 높아요. 사실 좀 차트 방향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90% 이상의 승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 매도로 수년간 벌어도 하루 중에서도 1시간 10 또는 10분 만에 다 잃고 갚을 수 없는 빚까지도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옵션 매도는 가질 수 있는 수익은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는데 손실 금액은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푼돈 먹으려다가 이제 인생을 말아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옵션 고수들이 보통 옵션 매도를 많이 하는데 이 매도 전략으로 돈을 많이 벌다가도 하루 만에 파산하고 가끔은 그런 트레이더가 있는 기업이나 은행 같이 파산해버리는 사례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옵션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파생 상품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잘못 써서 자신의 자산을 해치고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해치게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쓰기 나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조언해드렸던 부분들을 명심해서 본인의 매매법을 구축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파생 상품을 매매할 때는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 뭐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레버리지가 크고 청산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욕심을 줄여야 되는 거고 이제 욕심을 계속 저희가 갖게 되는 이유가 단기간에 빨리 복구하고 싶다 또는 단기간에 내 자산을 2배로 3배로 불리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 버는 법만 익히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어차피 파생 뭐 한 달, 2달 하고 말 거 아니고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거면 한 번에 많이 벌고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씩 벌어 가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가져가야 되는 거 뭐 이건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손절 기준점과 수익 실현점을 미리 설정해둬서 손실은 작게 그리고 수익은 크게 매매하는 방식,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주식을 매매할 때도 그렇겠지만 파생 상품을 매매할 때 더 중요한 것인데 심리적으로 안정된 매매를 해야지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으로 안정된 매매는 이제 본인만의 확실한 매매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너무 큰 비중을 싣지 않는 욕심을 줄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하실 말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